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이게 오늘 또 타로 수업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좀 이따가 PPT가 나오면 제가 좀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일단 타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좀 하고 일단 PPT 오기 전에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타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타로 이렇게 봐보신 분 있으세요? 어디 뭐 화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신 분은? 야, 그러니까 지금 보는데 일단 타로에 대한 기본적인 걸 설명을 좀 하고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타로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타로의 뜻 혹시 아시는 거예요? 타로가 이게 영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써요. 이 타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바퀴 아시죠? 수레바퀴 이렇게 동그랗게 된 수레바퀴.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영어로는 Wheel of Fortune이라고 해요. Wheel of Fortune. fortune이라고 하는데 이 타로라는 말 자체가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뜻. 그래서 제가 타로 카드가 되게 많아요. 이런 타로 카드가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한 8,000가지 정도 됩니다. 8,000가지. 저도 뭐 여러분 타로 카드가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일부만 좀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카드를 이제 우리가 그 심볼론 타로라고 해요. 이 심볼론 타로라고 해서 이제 이 카드는 점성학과 타로를 접목시킨 그런 카드를 심볼론 타로라고 하는데 이 심볼론 타로는 이제 어떤 인간의 운명보다는 어떤 마음의 상태 있죠. 이런 걸 잘 보는 카드가 바로 심볼론 타로고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타로가 유니버셜 타로인데 자, 요 타로가 바로 이제 유니버셜 타로입니다. 유니버셜 타로. 그림은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 안 보신 분은 정말 타로하고 담쌓고 사신 분이고 일반적으로 이 타로가 이렇게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애프터 타로입니다. 타로 이후 애프터 타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타로도 있어요. 이런 타로. 이거는 이제 오쇼젠 타로라고 해서요. 오쇼젠. 그러니까 이 오쇼젠 타로라고 해서 그 오즈 라즈니시하고 선을 젠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로 젠. 그래서 오쇼 라즈니시와 젠이라는 말의 합성어가 돼서 오쇼젠 타로라고 합니다. 예전에 배꼽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오쇼 라즈니시. 인도의 철학자입니다. 이 인도의 철학자고, 그 다음에 젠이라는 것은 참선한다는 뜻이죠. 이런 말이 합성어예요. 이 오쇼와 젠의 합성. 이런 타로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 호로스코프 타로가 있어요. 호로스코프. 자, 이렇게 호로스코프는 어떤 사주를 타로를 볼 때 거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을 이제 해주는 타로를 이 호로스코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로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모르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다 6가지 정도를 가지고 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타로가 막 한 7,000에서 8,000가지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뭐 많은 걸 여러분이 다 마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이제 저도 제가 타로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타로 강의도 하고 있는데 타로는 거의 이제 유니버셜 그 타로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할 줄 알아도 상당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뭐 이 많은 타로를 다 이게 뭐 타로 강의 하나 하려면 최소한 한 30시간 해야 돼요.
이 각각의 뭐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타로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실례로 이제 여러분의 생일수라든가 이런 걸 뽑아서 이렇게 봐드리는 뭐 이런 걸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토대로 상담을 여기서 좀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좀 실전 위주로 좀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2시간 강의는 정말 뭐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타로 이런 전 전문가 자격증을 땄는데 이런 걸 따려면 한 200시간 넘게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문가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 화면이 뜨고 있네요. 예, 그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여기를 누르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화면 가져해드리겠습니다. 타로로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제가 써놨죠. 저는 이제 타로 전문 심리 상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죄송합니다. 기존 수원시청 쪽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고 이제 사주명 점점 타로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있고 저의 양력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고 제가 저서가 한 6번 정도를 썼어요. 제 책이 6번 정도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식물교도소라는 이제 시집을 하나 썼고요. 그다음에 기적의 1분 영어라는 책이 이제 또 제가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실만한 물가라는 곳에서 제가 또 한영 시집 전체를 다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짜 영어 상식이라는 책도 제가 썼고요. 그다음에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 이 책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쓴 책이고 제가 최근에 한 며칠밖에 안 됐어요. 출간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탁상용 1일 5분 영어 명언 365 썼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해서 이제 책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제 이게 공부책이고요. 그 다음에 저절 읽어가는 영어, 제가 쓴 책들을 썼어요. 시집도 제가 냈고, 명언집은 이제 최근에 쓴 책을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명언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poor player 맥베스에 나오는 말인데 인생이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연극대로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poor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서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oor player라고 약간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만든 책입니다.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바로 심리상담사 전문가한테 딱 22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주 명리 자격증이 이건 점성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양력 생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봐서 별자리가 1번부터 12번 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X자라고 생긴 게 이게 포르투나라고 그래요. 포르투나가 운명을 결정, 돈과 관련되고 이 포르투나가 목성과 사도의 차이가 나면 아주 빌 게이츠처럼 돈을 잘 벌고 이런 게 있어요. 사성이 어쩌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점성학.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점성학이 사주 명리학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주 명리학은 그냥 일반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연예인 무슨 거에 관심이 소질이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점성학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고 이건 제가 실제로 막 타로 이렇게 다 이건 이제 알밤이라는 제가 이제 시인 등단할 때 쓰는 등단이고 이런 식으로 타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요걸 처음에 스프레드라고 해요. 스프레드 천인데 요 스프레드 천에다가 이렇게 타로를 봐주는데 요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 유니버설 타로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죠. 심볼론 타로 이렇게 생긴 게 호로스코프 타로.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타로를 보는 것보다 여러 개를 겹쳐서 보면 훨씬 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뭐 제가 여러 자격증들 뭐 예절도 비슷하고 자격증이 수십 개가 넘어요. 다 여기다 보지 않고 저의 양력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문학 박사 포함해서 11개학을 땄고요. 이제 한문학도 좀 전공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수업은 이렇게 목차를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타로 카드 이야기, 그다음에 나의 생일 선천서 흑천수, 그다음에 메이저 타로 22장의 상징, 합동 공수의 상징, 그다음에 코트 카드 16장의 상징, 마이너 타로 40장의 상징, 타로 실전 별법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는 이제 여기 제가 타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로란 말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수레바퀴라고 그랬죠. 수레바퀴. 여기서는 이 T가 무금입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T가. 그러니까 보통 이 T가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불어의 영향이에요. 불어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에로 있죠.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있지. 피에로가 P-I-E-R-R-O-T거든요. 근데 T가 발음이 안 돼요. 그다음에 발레도 B-A-L-L-E-T인데 T가 발음이 안 되고 이렇게 불어에서 온 영향이에요. 이런 걸 타로트를 하면 무식하다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집트의 두루마리 성전인 이 토라라는 곳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토라 타로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수레바퀴라고 썼고요. 이 타로 카드는 이제 유래가 고대 이집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슬람, 인디아 뭐 이런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건 명확하진 않고요. 그렇게 이제 유래했다는 그런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집트, 이탈리아 쪽에 있다는 건데 뭐 이건 뭐 자세히 이야기는 뭐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지혜의 신 토트신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타로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000종 정도가 돼요. 8,000종 무려 종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타로 카드의 구성은 7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78장이 여러분 어째서 78장이 됐을까? 이걸 맞추시면 제가 시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로 카드가 78장이라고 나오잖아요. 78장이 왜 78장이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합친 건데 어째서 78장이 되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1 더하기 산수 잘하신 분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12를 더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월부터 12월 그걸 합하면 78장이 돼요. 됐나요? 산수가 좀 되시는 분. 안 되시면 집에 가서 계산 두드려 보세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합하면 78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는 결국 1년의 운세를 보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타로 카드는 이 메이저 타로가 22장이 있어요. 22장. 좀 이따가 메이저 타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2장을 제외한 것이 뭐겠습니까? 56장이겠죠? 이 56장의 마이너 카드가 있어요. 그 마이너 카드 중에서도 이제 코트 카드라는 게 있어요. 궁을 의미하는 카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8장 숫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1년 12달을 의미하고요. 이 타로 카드의 용도가 정말 다양해요. 타로 카드는 그냥 점을 보나 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이게 이제 막 두뇌 개발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영성, 그러니까 영성과 관련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걸 타로를 받으니까 어떤 분은 저는 기독교를 믿어서 이 타로를 안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타로 카드 속에 천사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지 안 그런지 좀 이따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영성을 개발하는 것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격 판별 및 심리 분석으로도 이 타로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성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타로 심리 치료, 이 타로를 통해서도 심리 치료를 해요. 우리가 식치료 뭐 이런 거 있죠. 치료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식치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타로는 타로 심리 치료, 그래서 일종의 힐링 타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용,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담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타로는 그림으로 보는 심리 상담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타로는 뭐냐? 그림으로 보는 심리 상담. 맞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떤 운명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림이 없이 누군가 여러분이 이제 내담자고 제가 상담자예요. 그러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림이 없이는 어때요? 그림이 없이는 자기 말 안 꺼내죠. 맞나요? 여러분이 갑자기 그냥 그림도 없고 막 하는데 내 말 꺼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타로는 이 타로 카드를 펼치면 막 눈물, 제가 예전에 타로 상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막 그 한 분이 여성분인데 막 그 카드를 딱 설명을 했더니 눈물을 막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되게 뭐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되게 가부장적인 어떤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좀 아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집안이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눈물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타로가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점술용으로도 쓰여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는 타로는 이 점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점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타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상담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점술과 상담의 차이점이 뭐냐면 점술은 그냥 뭐뭐뭐야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끝나요. 점술. 근데 타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점술에서는 부적을 써가지고 뭐 부적을 뭐 갖고 다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 몇십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하는데 타로는 그런 게 없고 상담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결국 타로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라는 것을 좀 한자로는 이렇게도 저는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로. 뭐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있는 건 아니고 타로가 이제 이렇게 쓰이잖아요. 타로가. 그러니까 내 길을 이 타자가 뭐예요? 깨뜨릴 타자죠. 이 손으로 돌멩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개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그런 의미로 깨뜨릴 타자 이렇게 정을 가지고 개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타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서 자, 그래서 타로는 자신의 존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의 장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타로 카드의 장점은 일단 재미있어요. 그리고 흥미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선하고 호기심에 의해서 참여를 해요. 호기심, 이제 큐리아서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유도합니다. 내담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의뢰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의뢰인?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클라이언트. 의뢰인이라는 말이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이 의뢰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유도하고요. 이 내담자의 참여도를 상당히 많이 증가를 시킵니다. 타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는 또 이제 각종 이벤트에서 이제 막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무슨 이벤트 이렇게 하고 이 타로 카드 자체를 부적의 형태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내 생일 수가 3번이다, 7번이다라고 그렇게 가질 수 있고 또 고객층이 이제 광범위하게 확보가 될 수 있고요. 또 타로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상담 후에도 오랫동안 고객에게 각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타로 카드의 기본 용어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일단 사람에 대한 용어는 타로 마스터가 있어요. 타로를 저처럼 이제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마스터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스터라는 게 숙달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인 거 아시죠? 마스터 했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 물론 이게 석사라는 뜻도 있어요. 마스터가 이해가시죠? MBA 이러면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를 MBA란 말 들어보셨죠? 뭐 약자인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 마스터라는 말입니다. 석사. 박사는 닥터고요. 그 다음에 시커라고 하는 것은 이 seek이라는 말이 찾다, 추구하다예요. 상담을 요청한 사람을 말하고요. 유저, 이용하는 사람이죠. 타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저처럼 이제 타로 카드를 사용하면 유저라고 하고 이 카드에 대한 용어는 타로 덱이라는 게 있는데 덱은 타로 카드 한 벌을 의미해 한 벌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벌. 그 다음에 셔플링.
이거 막 섞는 거예요. 타로 카드를 이렇게 이제 섞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상담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카드를 섞어야 돼요. 이걸 셔플링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치는 거, 이걸 셔플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커팅. 이거는 이제 타로 카드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자른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우리 핫도 여러분 쳐보셨죠? 핫도 치면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600 같은 거 칠 때 또는 보스톱 칠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런 걸 커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프레드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천에다가 놓고 이렇게 여기 천을 제가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펼치면 이게 부채꼴 모양이 되겠죠. 이런 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 클로스가 타로 계열용 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이저 타로를 말하고요. 마이너 아르카나도 마이너 타로라고 하고, 클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계속해서 이제 막 타로를 치는 거죠. 치면서 내 마음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 클리닝이라고 하고요. 리딩은 이제 읽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상담에 관한 용어는 라포르라고 이제 있었는데, 이 프랑스어입니다. 이 라포르가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이 라포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프랑스어예요. 라포르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라포르고, 타로 세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로는 한 번으로 상담이 안 되고 뭐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뭐 다 대여섯 번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션이라고 하고요. 카운슬링은 당연히 상담을 하는 거죠. 카운슬링. 근데 이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는다. 상담하는 사람이.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성에 위배되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든가 뭐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은 이런 거, 내가 돈을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상담을 하는 게 별로 안 좋고요. 또 맹신하지 않으니까,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죠. 그러니까 타로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타로 카드를 무조건 맹신이라고 무조건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안 좋고, 상담은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준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상담을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뭐 성함까지 이야기해서 할 수는 없고요. 내담자와 이중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타로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남녀일 경우에는 뭐 서로 가까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이중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타로를 공부를 이제 배웠었는데, 한 분이 이제 되게 남자분이었는데 정말 잘생기셨어요. 진짜 잘생긴 남자가 막 잘생겨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상담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 되게 많은데, 나중에는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나중에 결혼을 실제로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중적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타로는 인생 이야기다. 타로는 인생 이야기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타로라고 하는 것은 인생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 인생 이야기 뭐가 들어갈 것 같은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인생 이야기 중에? 아니, 천년중년 말년인데, 그 인생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이제 타로는 뭐 초년중년 말년 그겠는데, 예? 아, 맞췄어요. 제가 좀 이따가 제 시트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제 사인 좀 이따 해드릴게요. 사랑이 들어가기 당연히. 사랑이 안 들어가고 뭐 타로를 이야기할 수 없죠. 사랑. 네, 그렇죠. 사랑이 이 타로는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타로는 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랑 말이요. 예? 재산? 제 재산이라고 하셨어요? 재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뭘까요? 인생? 인생은 뭐 이 자체가 다 인생이죠. 사랑이나 돈이나. 이별? 이거 하다가 이거 11시 가겠는데. 일. 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 다 맞추셨네. 두 개 맞으셨어요? 그럼 하나 다른 분 주시든가. 하여튼 이 타로는 사랑과 돈과 일, 직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랑이 참 재밌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노래도 한번 봐보세요. 노래 우리나라 그 트로트라든가 이런 노래 보면 사랑 이야기가 한 80%가 넘는데요. 사랑과 이별,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별도 있고 또 사랑 이야기도 많죠. 뭐 어머나도 있고 뭐 여러 노래들이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돈 이야기는 재물운을 이야기해요. 재물운을 보는 게 돈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직업 이야기.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타로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 안에 상징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숫자의 상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물, 색, 도형, 자연물, 단어, 우주의 사원소가 또 타로 속에 카드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 그냥 처음 타로를 배우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의 원리는 자 이거 여기 혹시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기 타로 카드 원리.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저 공부 안 하시고 이게 동시성의 원리를 제가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뭐 써놓으면 여러분 재미없을까봐 제가 가로를 막 중간중간 넣어놨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집중을 하시라고. 동시성의 원리라고 좀 써보세요. 동시성의 원리라는 뭐냐면 타로를 상담하면 그런 그 내용들 자체가 나하고 상당히 잘 어울려요. 잘 맞아. 이게 정말 내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 우스갯소리로 그랬대요. 어떤 이제 점집에 갔는데 그 점집에 그 무당이 당신 집에 대추나무 있지?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던졌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지? 라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고 하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막 던진대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막 이제 저도 지금 제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동양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가 보면 대부분이 뭐 돈 때문에 났지 이렇게 그냥 막 처음부터 던진대요. 뭐 아니면 말고 하니까 대부분이 온 사람이 돈 때문에 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타로가 있어요. 메이저 타로는 기둥이고 마이너 타로는 일반, 기둥에서 아닌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메이저 타로는 나무고 마이너 타로는 나무가지. 메이저 타로는 뼈고 마이너 타로는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로 카드에서 이제 보면 나의 생일수, 그 다음에 선천수와 호천수 22장, 그러니까 이 0번부터 21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2번은 0번입니다. 제가 좀 이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선천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선천수, 호천수를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 걸 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제 내 선천수, 호천수를 알면 재밌단 말이에요. 자 선천수, 호천수를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자 선천수와 호천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969년이고 만약에 69년 4월 28일. 그러니까 이 선천수는 음력으로 따져요. 음력. 무조건. 여러분 음력 생신 아시죠 다? 그럼 이걸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아시죠? 9, 8하고 4하면 12죠? 여기다가 12에다가 9를 더하니까 21이죠. 맞나요? 2. 그러면 8, 10. 여기 1 올라가고 0.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 그럼 뭐가 되는 3번이죠? 제 3번이 제 그 선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 생일을 더하는 거예요. 후천수는 뭐냐? 양력을 더하는 거예요. 양력을. 윤달은 어떻게 해요? 그 윤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음력 양력 변환이라는 거, 음력 양력 변환을 플레이스토어 있죠.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혹시 이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거기 다 나와요. 음력 양력 변화를 검색을 하시면 그걸 음력을 이렇게 올리면 한번 지금 들어가셔서 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 그래서 만약에 1969년 6월 12일이다. 그러면 9, 10, 11, 17이죠. 그리고 8, 9, 1. 그러면 25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5는 2 더하기 5예요.
그러니까 7번이에요. 그러니까 22를 넘어가면 22는 아까 0번하고 같다고 했잖아. 22를 넘어가면 다시 더하는 거예요. 타로는 메이저 카드가 몇 개밖에 없다? 2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선천수하고 후천수를 직접 한번 더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 그걸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세요? 이해 안 간다고 더하기라는 거예요. 더하기.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잖아요. 이걸 더하라고요. 더해서 이걸 더하면 되잖아요. 9 더하기 4 더하기 8 그리고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하면 이게 3번이 되잖아요. 이거 뭐 초등학교에서 한수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걸 더하기라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다 더하면 이제 19, 87이면 1 더하기 9는 어떻게 돼요? 10이잖아요. 10 맞죠? 10 더하기 8이니까 18이고 18 더하기 7은 25 아니에요? 25? 예. 그러니까 25는 2 더하기 5. 왜냐하면 25는 메이저 타로는 25번이 없어요. 아예. 25번이 없으니까 25는 2 더하기 만약에 21번은 그대로 가요. 더했는데 22번은 0번이에요. 0번. 여기까지 이해가죠? 23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 더하기 3이니까 5번. 24번은 2 더하기 4니까 6번. 아니 28번. 28번은 당연히 2 더하기 8이죠. 그러니까 10 아니죠. 2 더하기 8이 10이죠. 10번이죠. 28. 자, 뭐 아직 모르시겠어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양력생일, 음력생일 헷갈리신 분은 그 플레이스토어에 양력, 음력 변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는 뭐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저장해 놓으시면 되게 씀씀이가 좋습니다. 음력, 양력 변환을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쓰임새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혼해수, 그림자수, 상반균, 하반균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이야기를 할게요. 그림자수까지 여러분 머리 아프시니까 상반균, 하반균 이거 되게 재밌으니까 이걸 좀 해주세요. 자, 상반균, 하반균 어떻게 하느냐? 총은 이거 지워 되겠습니까? 네, 지워 되겠죠. 이 상반균, 하반균 총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반균은 자 알려드릴게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2년이죠. 그렇죠? 상반기운은 뭘 더하냐면 음력을 음력이 아까 제가 4월 28일이다 이렇게 더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고 하반기운은 2022년 6월 12일이죠. 이 하반기운은 양력을 더하는 거예요. 양력을 더해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보세요. 이게 6이잖아요. 6에다 8이니까 14잖아요. 14. 그렇죠? 1. 그러면 5. 그러면 여기 2. 그러면 2잖아요. 2 더하기 5 더하기 4.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번이죠? 11번. 이거는 2, 10. 1 뜨고 4. 그 다음에 여기 2. 그러니까 24는 없으니까 2 더하기 3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요게 하반기운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2022년에서 음력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2022년에 양력을 더해요. 그러면 이제 총운은 뭐냐면 11번과 6번을 이걸 더해요. 이걸 플러스해요. 이게 총운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이라고 6번 더하면 몇 번이에요? 17번이죠. 요게 나의 총운이 되는 거예요. 이 안 가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상반기운은 음력을 이렇게 더한다고요. 음력을. 하반기운은 양력을 더하고. 그 다음에 총운은 상반기운 더하기 하반기운을 더하면 총운이 된다. 날짜는 현재 날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날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 내 음력, 생년월일을 현재 날짜가 아니라 생년월일. 2022년.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니까 만약에 나는 2021년을 보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마음대로 써도 돼요. 나는 뭐 1985년에 내 운이 어떤지를 보고 싶으면 뭐 4월 뭐 20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 연도는 지금 현재 보고 싶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를 써도 되고 과거를 써도 돼요. 내가 월일 본인의 이거는 무조건 본인 걸 써야 돼. 이거는 무조건 본인의 음력, 이건 본인의 양력.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자, 이해 가시죠? 네. 뭐 안 가시면 나중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하니까 이 뿌리에서 그림자수는 시간이 남으면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좀 써놨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있고 혼해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으니까
1969년 이제 그 4월 28일을 이거는 그냥 숫자로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음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69 4월 28일. 그다음에 양력수는 6월 12일. 상반균, 하반균, 그다음에 합 이런 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토공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로 카드는 화토공수가 있는데 이 화는 막대기 카드, 막대기 카드. 화는 뭐라고? 막대기. 그래서 이 막대기 카드고 토는 펜터클이라고 해서 오각별, 공은 칼, 빌공자 있죠. 수는 물숫자, 불화자, 흑토자, 빌공자, 물숫자.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화토공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화는 불이니까 남자의 성별을 갖고 있어요. 토는 물질이니까 여자의 성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 생각 같은 경우 이성들은 이건 이성. 필기하시려면 여기 이성으로 써놨죠? 남자. 감정이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감정이 좀 더 많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남자는 뭐죠? 여자는 비에 젖고 그 남자는 빗물에 젖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옷이 젖지만 여자는 마음이 젖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여성들이 감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면 모험적이죠. 모험적이에요. 이 화는 막대기. 그다음에 토는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계산적이고, 이거는 이성이니까 논리적이고, 이거는 수는 뭐겠어요? 감정이니까 관용. 널리 이해해 주는 거, 관용이란 말이죠. 자, 잠재력으로 보면 이거는 강해요. 잠재력이. 그다음에 토는 물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겠죠. 이거는 이성적인 사람이 어때? 날카롭겠죠. 그냥 그래요. 이성적인 사람 날카롭잖아. 그다음에 물 감정은 부드럽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추구하는 바를 보면 이 사람은 막대기니까 도전을 많이 해. 그다음에 이거는 안정적이고 물질이 풍부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성이니까 원리 원칙. 그다음에 이거는 감정이니까 이해를 해요. 뭐 어렵진 않죠. 여러분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런 성향을 갖다. 그래서 이 활동공수는 뭐냐? 화는 불은 행동. 이걸 영어로는 완지라고 해요. 완지가 뭐냐면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막대기를 나타낼 때는 완드가 원래 막대기거든요. 이 뒤까지가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는 완드란 말을 안 써요. 영어에. 반드시 복수형을 붙여요. 완지라고 해요. 완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S를 붙여줍니다. 자, 그럼 토는 아까 얘기했죠. 펜타클 오각별인데 펜타란 말 자체가 오를 뜻하는 거 아세요? 그럼 미국의 국방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왜 펜타곤이냐면 미국의 국방성이 이렇게 오각형처럼 생겼다. 펜타곤 들어보셨을 텐데. 예, 그래서 이 펜타가 오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은 칼. 이걸 어떤 사람은 발음하라고 하면 스워드라고 말하면 스워드가 아니고요. 설드. 이 발음을 찾아보시면 스워드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발음 끼고 이렇게 돼요. 설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칼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스워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발음은 설드라고 발음해요. 설드. 하여튼 이게 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컵이고, 컵은 뭐다? 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아이가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이게 이제 그 엄마들의 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이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내가 만약에 불사인을 가진 엄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불사인 가진 엄마. 자, 불사인 가진 엄마는 아이가 길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이가 길에 딱 넘어졌어. 일으킬 것 같은데. 일단 불사인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컵 사인부터 할게요. 이 컵 사인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컵 사인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그 컵 사인 엄마는 많이 아프겠다. 그렇죠. 너 많이 아프겠다라고 이 공감을 되게 잘해요. 공감을 되게 잘하는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 뛰어난 거죠. 근데 이 공 사인 엄마, 칼이죠. 칼 엄마. 이 칼 엄마 같은 경우는 이성적이잖아요.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그 불사인 엄마는 행동적이고,
그 다음에 토사인 엄마는 물질적. 그래서 이 토는, 그러니까 토사인 엄마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에는 길을 똑바로 잘 보고 넘어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토사인 엄마는. 컵사인 엄마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완주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 피 안 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행동적이기 때문에 완주 엄마는 일어나 피 안 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토사인 엄마는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넘어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공사인 엄마는 이성적이잖아요. 너 왜 그러니까 앞에를 잘 안 보고 넘어졌어.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거예요. 네가 앞에 잘 봤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능력이 나의 성향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나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불사인이다 무슨 소리? 불사인 없으시나요? 다음에 토사인도 없고 공사인, 그다음에 컵사인. 남 같아서 컵사인. 주로 이제 컵사인이 많으실 거예요. 주로 컵사인이 많으신데 이게 모든 분이 다 컵사인인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코트 카드가 16장이 있는데 이 16장의 성격이 있어요. 이걸 좀 카드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코트 카드가 이렇게 보이시죠? 코트 카드가 있는데 코트 카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킹 오브 완지라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런 걸 코트 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킹과 퀸과 나이트와 페이지를 코트 카드인데 이게 이제 화토 공수가 다 있겠죠. 킹도 화토 공수, 퀸도 화토 공수. 그러면 이게 4장, 이거 4장, 이거 4장, 이거 4장. 몇 장이에요? 16장이 되겠죠. 16장이. 그래서 이제 킹은 왕이고요. 사장은 이거예요. 사장. 그러니까 내가 막 주인이니까 막 내가 주인으로 막 행동하는 게 킹이고 퀸은 여왕이에요. 여왕이니까 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퀸 카드가 나오면 내가 주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동자가 될 수 없어요. 조력자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나이트는 기사예요. 이 사람은 과장급이에요. 회사로 말하면. 과장이나 부장급. 그래서 좀 중진이라고 볼 수 있겠고 페이지는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는 책에 1페이지, 2페이지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호출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삐삐 있죠, 삐삐. 이게 원래는 삐삐가 아니라 비퍼였는데 호출기가 요즘은 이제 삐삐를 안 쓰는데 비퍼 있어요, 비퍼. 이 호출. 근데 이걸 줄여서 비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비피를 발음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삐삐라고 한 거예요. 이 호출기. 삐삐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비퍼인지 몰랐죠. 요 비비 울린다는 뜻이 있어요. 진동한다.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호출기를 뭐라고 하냐면 페이저라고 해요. 페이저. 들어보셨어요? 호출기. 그러니까 이때는 페이지가 뭐예요? 호출하다는 뜻이에요. 호출하다에다가 ER이 붙은 거죠. 이해가시죠? 호출기가 페이저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근데 이제 그 호출하다는 뜻도 있지만 시종이 뭔지 알죠? 이게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 시다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네 시다발이가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런 사람을 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이제 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지가 신입사원. 좀 이따가 이제 그림에서 다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이너 타로가 40장이 있어요. 마이너 타로가 40장이 있는데 그거는 뭐 또 넘어가고 실전 배열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 타로 카드가 이렇게 0번부터 보세요. 0번부터 쭉 있는데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타로를 구분하는 방법 먼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알려드릴게요. 위에 이렇게 그 0이라고 숫자가 있죠. 밑에 이렇게 영어가 있어요. 영어가 밑에 있고 위에 숫자가 있으면 메이저예요. 보세요. 여기도. 자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영어 메디션 있죠? 이 메이저예요. 자 안 가르쳐도 되겠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타로 카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 타로 카드가 엠프리스인데 이거 거꾸로 써져 있네. 하여튼 이 엠프리스인데 그 타로 카드는 재밌는 게 영어 공부가 있죠. 영어 공부가. 엠프리스니까 ESS가 6명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4번이 이제 엠퍼러 왕인데 눈치 보는 왕이에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왕이 이렇게 눈을 보세요. 눈치 보고 있는 거 같죠? 그리고 내 속마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갇혀 있고 이 사람은 전투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혼을 아이가 아니라
어디 전쟁에 가면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 CEO형이. 그래서 이런 내 그 생일수가 4번인 사람은 분은 어디 가서 호텔이나 이런 데 가거나 뭘 가면 뭔가를 가지고 와야 직성이 풀려. 뭐 가면 호텔 가면 막 칫솔 가지고 치약 가지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그 엘포러형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데 교황은 딴 사람의 말들은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다 뭐 설명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 영번 카드부터 설명드릴게요. 영번 카드는 이 사람은 되게 옷도 되게 멋있게 입죠. 그리고 멋있게 입고 여기 태양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 먹을 밥그릇을 딱 갖고 다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업을 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 그 옆에 있는 걔가 왜 나는 안 놀아줘 하고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만 더 잘못 가면 밑으로 빠져 안 빠져요? 빠지죠. 그래서 이런 카드를 가진 분들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냥 주말에는 항상 놀러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로 프리랜서라든가 의상 디자인 이런 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워시워 나는 나다 마법사예요. 메비우스의 띠가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일단 뛰어나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랄까 정치적인 사람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1번이고 이거 다 설명 너무 많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 거예요. 2번 카드는 이 여사제거든요. 여사제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정말 많아야 되겠죠. 여사제가 그냥 돼. 근데 이 카드는 완전 여자 카드예요. 왜 여자 카드냐? 자, 요 밑에 물이 여자고요. 물이 있어요. 밑에. 요 달도 여자의 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성류의 성류.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요. 다 여자고. 그 다음에 사람도 여자고. 그래서 정말 인내심이 있는데 이 카드는 이제 두 개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이 참다가 이제 화가 나면 완전히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이제 3번 여왕 카드예요. 제가 그 음력 생일수가 이 엠프리스인데 이 여왕 카드는 뭐냐면 이 카드도 보세요. 완전히 여자 카드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그림들 뭐 이런 그림들 뭐 여기 물도 여자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금성도 여자고 사람도 여자고 화려하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만약에 내가 생일수에 있다고 하면 부동산 쪽에 상당히 좀 조회가 있다든가 이런 쪽에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배산임수란 말 들어보셨죠? 네,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 배산임수 카드의 풍수지리로 보면 그래서 이 카드가 있는 분들은 정말 그 부동산 이런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CEO형이고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카드고 이 카드는 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근데 내 고민을 상담을 못해. 여기는 내담자들의 말을 잘 들어줘. 근데 여기가 상당히 열쇠를 딱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정작 내 문제는 들어줄 사람을 못 찾고 또 하나는 이 카드는 돈하면 돈이 안 벌리는 카드예요. 교황이 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카드고 요거는 이제 러벌스 카드인데 연인들인데 이 카드는 현실과 이상과 현실을 보되 남자와 여자가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르죠? 여기 보세요. 다르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많고 근데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영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러벌스 카드가 특히 이제 여자나 남자나 생일수에 있으면 상당히 애교가 많죠. 러벌스라는 것 자체가 연인들이라는 뜻인데 애교가 많은 그런 카드고 요 7번이 전자 제가 이제 후천수가 7번이거든요. 근데 이 전자 카드가 있으면 뭡니까? 내가 그 목표를 세워서 가면 무조건 해야 돼. 저는 이게 성격이 제가 책도 한 6번을 썼지만 뭔가 이번 올해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안 하면 못 배겨.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공부도 막 엄청 많이 했겠죠. 이 카드는 그래서 이 전차가 있는데 여기 하는 스핑크스가 이 사람이 말 안 하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 버려요. 여기 보세요. 이게 서 있는지 움직이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서 있려고 하는 건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전차처럼 원리 원칙을 세워서 가면 정말 잘 간다. 자, 이 카드는 스트렝스 힘 카드인데요. 사자도 온순한 양이 돼요. 한번 쓰다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도 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으로는 여자지만 남자가 8번이다. 그럼 이분은 정말 막
그 뭡니까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내가 한번 쫙 쓰다듬어 주면 온순한 양을 만들 수 있고 여기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메비우스 띠. 이런 카드고 요게 이제 허밋이라고 해서 은둔자인데 이거는 전문가 카드예요. 전문가 카드인데 한 분야를 한 9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학사, 석사, 박사 해보세요. 한 10여 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드는 내가 등불을 밝힐까? 근데 여기 보세요. 설사대인데 맨발을 신고 있고 여기 보면 길을 막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좋아하는데 딴 사람의 말은 다 길을 닫아버려요. 내 주장만 옳고 딴 사람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번은 전차 카드인데 이게 이제 휠어 폴춘, 운명의 쓰레받기죠. 보통도 운명의 쓰레받기는 폴춘스 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휠어 폴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직업은 유통업 쪽이 잘 어울려요.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걸 못 빼기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만약에 아이가 10번 카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견문을 많이 쌓게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아이 카드. 그 다음에 요 11번은 저스티스 종이. 이 카드는 의사나 검사나 판사가 딱 어울리는 직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평형을 딱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칼이 있죠. 의사 칼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의사나 검사나 판사, 그다음에 정의 이런 것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카드고 이 12번 카드는 매달린 남자인데 이거는 영성이 뛰어나고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독창성이 뛰어나요. 영성이 발달하는 거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매달린 사람입니다. 자, 이 13번은 데스인데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죽는다는 의미보다는 방아착이라고 해서 내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방아착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나의 집착을 노을방자 아래 한자 붙을창자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방아착이라고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카드가. 근데 이 카드가 만약에 있는 분이 뭐 어떤 올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뭔가가 수면 위로 올라와요. 이 카드가 뭐 이제 올해 뭘 뽑았는데 그러면 내가 막 카드를 안에 몰래 막 썼는데 내가 청사가 발견을 그래가지고 걸려. 이런 게 이제 이 데스 카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4번은 템퍼런스 중요 카드인데 이쪽에 불을 이쪽에다 붙고 이쪽에 불을 이쪽에다 붙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중요 카드고 자 여기 왕관이 보이죠. 왕관까지 가는 길을 위해서 향해서 열심히 가는 뭐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메이저 타로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는 이제 네블 카드인데 요건 악마 카드예요. 그래서 이 악마 카드는 욕심이 정말 많아요. 네블 카드가 나오면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카드인데 이 카드가 있는 분은 불법으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 카드. 이 악마가 있고 사람도 막 사슬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으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카드고 자, 요 카드가 뭐냐? 이게 타워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왕과 교황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죠? 제가 그 사주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카드가 초장부터 나오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최근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하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회사를 뭐 인수했는데 갑자기 뭐 그 회사를 사기를 당해갖고 막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자기 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 꼭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주식도 뭐 밑으로 바닥을 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준비는 되지만 상당히 안 좋은 카드예요. 이거는 이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카드예요. 이쪽에 물 이쪽에다 붙고 그래서 별이 지금 한 7개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큰 거 말고 그러니까 보통 7년 정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 새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카드. 요거는 달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제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달이 여성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요게 구설수 카드예요. 구설수. 요 카드가 있는 분들은 구설수에 좀 오를 수 있고요. 이 카드도 3번 카드와 똑같처럼 뭐예요? 대산 이주 카드. 여기 지금 물이 있고 산이 있잖아요. 대산 부동산 카드예요. 내 생일수에 18번과 3번이 있다. 부동산 쪽을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19번 카드는 이제 이 어린아이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 백마를 타고 탑을 올라가려고. 자, 깃발 엄청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이 큰 깃발을 들고 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얘는 고집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게 선업이에요, 선업.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논의를 많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카드고, 이 10번 카드가 이게 저치먼트 카드인데, 이건 뭐냐면 천사가 나팔을 불면 죽은 사람들이 관에서 올라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만약 있는 분은요, 누구한테 돈 빌려주면 절대로 받기가 힘들어요. 받는다고 하더라도 찔끔찔끔 받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내가 20번이다 하면 누가 돈 아예 안 빌려줘요. 왜냐면 저는 생각해요. 천사가 나팔 불러서 죽은 사람이 관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엄청 적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영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가세요? 천사도 나오잖아요. 천사. 이 다른 카드는 이런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21번 마지막 카드인데, 이 카드는 세상 카드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월계수인데, 월계수 밖으로 이 사람이 나오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안에만 갇혀 있다가 안에서 이 여의봉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이제 내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22번 0번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메이저 타로는 요 위에와 요 밑에 요게 있다. 이런 카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이저 타로가 아닌 것들 제가 이제 이거는 그때만 했는데, 여기 보시죠. 위에 여기 번호만 있죠. 그림 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번호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번호가 이런 카드가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마이너 타로하고 설명을 하고 생일수나 상담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할 때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죠. 예.